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백묵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백묵님은 저번에 저승악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도 들려주셨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지만,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한 여자의 귀신이라고 했는데, 그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 네, 백묵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좀 못 지냈습니다. 또 일이 있으셨죠? 예. 그래요. 근데 그게 오늘 이야기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일까요? 예, 원래라면 제가 이제 다른 이야기 할 게 있다고 말씀드렸다가, 네. 이제 돌비님이랑 스케줄 잡으면서, 제가 갑자기 좀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로 시작이 될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스키릿!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를 도와주시는 선생님께서 이제 지난주에 저를 좀 부르셔가지고 가서 듣게 된 이제 선생님께서 저를 만난 시점부터 지금까지 이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동안 네. 발생한 이야기와 이제 저에게는 정말 악몽 같았던 그 자사 악신의 정체를 알게 된 이야기고요. 오호. 정체요? 예. 그리고 이번 이야기는 들은 것을 제가 이제 기록하고 와서 정리를 하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들으시면서 자신한테 심각한 이야기 듣는데 이거를 기록하고 정리하고 이야기할 정신이 있냐고 이렇게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 선생님께서 이제부터는 제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선생님이나 저나 둘 중 하나가 갑자기 급살 맞아서 하루아침에 잘못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하셔서 아니, 잠깐만. 일단은 지금 너무 큰일이 그동안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예. 급사를 맞을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오늘 이야기 도중에도 나올 건데 그 제가 두 번째 누렁이 사건 시참했을 때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연락이 안 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때 또 선생님께서 좀 2달 동안 혼수 상태에 빠지셨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다가. 일단 들어볼게요.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 하는데 뭐 정리하고 이야기할 정신이 있냐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루아침에 저희가 잘못될 수도 있다고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역으로 여쭤봤어요. 그러면 남겨진 가족이나 후손들한테 그게 이어져 가서 이유 모를 고통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니까 기록을 남기는 게 어떻겠냐고 그래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냐고 제안을 드리니까 선생님께서도 그러는 게 낫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노트북이든 필기든 이렇게 돌빈이 영상에까지 남겨서 혹시 모를 위해 일에 대비를 좀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예. 이제 이야기의 시작은 2019년도에 제가 선생님이랑 처음 만나기 며칠 전입니다. 이제 네. 선생님께서 저와 이제 그 중고거래를 약속을 잡고 이제 저를 만나는 날까지 이상한 꿈을 2가지를 꾸셨대요. 근데 순서는 항상 똑같았대요. 처음 꿈은 이제 물속에서 그 물 한중간에서 태아령 같은 태아가 예. 공처럼 몸을 이렇게 말아갖고 계속 울기만 했었대요. 이제 그러다가 다음 꿈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저승차사와 한 노부께서 선생님한테 이제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도와주시오 하면서 계속 빌었대요. 선생님한테. 네. 선생님은 무엇을 도와달라 하시는 거냐고. 근데 물어봐도 그냥 계속 두 분이서 도와주시오 이렇게만 하시고는 그렇게 잠이 깨셨대요. 네. 그렇게 며칠이 답 없는 이상한 꿈을 계속 꾸시다가 이제 저랑 약속한 날짜가 돼서 저희 아파트에 도착을 하셔가지고 이제 공동 현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몸이 바닥으로 팍 붙어버릴 것 같고 피는 막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고 심장도 멎이는 느낌이 막 드셨대요. 몸은 막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고
그 기운이 이제 선생님께서 이번에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원래는 무업을 하셨다고. 네, 무업을 하셨을 때 자주 느꼈던 이제 죄인들을 데리러 오는 무서운 차사들 기운이셨대요. 그게. 예. 근데 그 기운 속에서 무언가가 엄청 이질적으로 느껴지셨대요. 그때. 그래서 그냥 갔다가는 뭐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저에게는 조금 늦는다고 연락하신 뒤에 뭔가 비방을 하신 다음에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저희 층으로 도착을 하셨어요. 그렇게 저희 층에 도착하셔가지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데 엘리베이터 입구에서부터 온갖 진짜 정말 끝을 헤아릴 수 없는 절망과 고통에 가득 찬 비명을 지르는 가지각색의 팔, 막 다리, 손, 얼굴들이 빼곡히 박혀있는 정말 큰 검은 구렁이 꼬리가 저희 집까지 이어져 있었대요. 선생님이 보셨던 악기들 중에서는 정말 손에 꼽힐 정도로 기구한 모습의 강한 기운이셨다 하더라고요. 그때가. 그래서 근데 필히 큰 문제가 있는 집이구나 생각이 드셨는데 당시 막 이제 무업을 접으시고 몸도 많이 안 좋으시고 힘도 많이 없는 상황이셔가지고 네. 그리고 이쪽 일에 실증을 되게 많이 느끼셔가지고 그냥 물건만 보고 빨리 가야 되겠다 생각하시면서 저희 집으로 이제 들어와갖고 저와 마주치면서 인사를 하는데 저를 딱 보니까 이제 제 옆으로 오른쪽은 그러니까 제 옆에 하나의 이제 차사님이 계시는데 오른쪽은 그냥 일반적인 차사님 얼굴의 몸이었대요. 그리고 근데 왼쪽이 이제 문제인데 악신이었다 하시더라고요. 그게. 예. 얼굴부터 온통 뱀 비늘에 새빨간 뱀 눈에다가 그 얼굴 아래에는 아까 엘리베이터 입구까지 온통 뱀 몸이었대요. 다른 연가를 먹은 거 마냥 얼굴, 팔, 다리 이런 게 빼곡히 박혀있는. 예. 그리고 악신 쪽에 이제 새빨간 눈은 저를 죽일 듯이 쳐다보고 있었고, 그리고 그 악신 쪽에 팔이 제 심장 쪽을 뚫고 들어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차사님의 눈에는 이제 검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뱀을 이제 죽일 듯이 보는 게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죠? 눈동자 위치가 서로 다른 거죠. 네. 그러면서 차사님 팔은 악신이 제 심장 뚫고 있는 그 팔을 저지하듯이 이렇게 잡고 계셨대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엔 형체가 거의 사라져가는 조상님이 보이셨다 하셨고, 그리고 제 몰골은 당장 그 당시 정말 힘들었던 상황이었다 보니까 어디 당장 바로 비명 행사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상태가 안 좋아 보이니까 예. 그래서 저런 것들이 붙어 있나 아니면 저런 것들이 붙어서 저리 되었나 제품만 보고 빨리 가시려고 하던가 직업병 마냥 자신도 모르게 제 기운을 계속 살펴보셨대요. 예. 그래서 뭐 당시 내린 결론은 그냥 죽을 팔자가 조상 덕에 살아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자사가 자에 잃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을 품고 저리 되었구나. 그냥 딱 한 해 하시고 그냥 제품 가져갈 날짜만 잡고 문 밖으로 나가려고 했었대요. 예. 그때도 제가 기억을 하니 그냥 거의 문 손잡이까지 열려고 하셨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그때 갑자기 그 며칠간 꿈속에서 들었던 애기 울음소리랑 예. 그 차사님이랑 그 조상님이 도와주시오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대요. 그때 이제 선생님께서 아차 싶으시면서 바로 돌아보시가지고 그 차사랑 악신이랑 조상님들을 정확하게 살펴보고 기운을 느껴보니까 며칠간 계속 꿈에 나왔던 그 두 분이라는 걸 깨닫고 그러면서 아이 울음소리는 무엇인가 조금 더 생각을 해갖고 유추를 했을 때 제가 기회 얻어갖고 살았던 거 지새끼 살려고 기회 버리고 저 악신한테 영혼을 팔았구나. 예. 조상은 당연히 후손 살리려고 하는 거고 차사님도 더 이상 이제 악행 저지르기 싫고 자신 반쪽의 악신을 막아가면서 자기를 천도시켜주기를 바라는 거구나. 이제 생각하시고 무업 접고 얼마 안 남은 인생 기도나 올리면서 편하게 살아가려고 했는데 그런 게 싹 무너지면서도 그래 이게 여기 온 것도 내 업이고 인연이고 이걸 진짜로 내 마지막 숙제로 주신 거구나. 예. 생각하시고 그때 제 뺨을 팍 때리신 거죠. 예. 근데 저는 뺨을 맞은 거지만 선생님께서는 제 심장 뚫고 있던 그 악신의 손을 뻗고 기운을 일시적이나마 누르신 거라고 하셨대요. 예.
그래서 그런 건지 제가 첫 시찬 때 선생님한테 뺨 맞고 60대 아주머니가 때렸는데 다리에 힘 풀려가지고 주저앉고 우는지도 모르는데 눈물이 계속 났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가 저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몸에서 뭔가 쑥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답답한 뭔가가. 예. 그런 기분이었는데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느 정도는 보는 사람이지만 그런 것까지 정확하게는 보지는 못하는 사람이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는 당연히 그렇다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여튼 그렇게 이제 선생님이랑 제가 인연이 시작돼가지고 이제 선생님께서 자살 확신을 저한테 잠시나마 떼어내가지고 풀어갈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자고 하셔가지고 예. 선생님 댁에도 가고 타석에서도 이제 배워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이제 시작하면서 하는데 이게 잠시 떼어내는 것도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단 몇 분 만에 그 악신이 잠이 든 것 마냥 눈을 감으면서 힘을 착 죽이버리고 또 그 사이에 차사님이 선생님 힘 빌려가지고 선생님이 마련했던 선생님 댁 자리에 이렇게 자리를 잡으셨대요. 예. 그래서 차사님이 선생님 댁에 자리 잡은 뒤로는 앞으로 제가 선생님 댁에 가면 저 차사가 또 수틀려가지고 저한테 다시 붙을 수도 있다고 하셔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선생님 댁 말고 항상 다른 곳에서 뵙거나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저의 다른 에피소드로 원래라면 오늘 하려고 했던 이야기로 인해가지고 구렁이 악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게 되고 네.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지냈는데 근데 선생님께서는 처음부터 너무 한 가지가 이해가 안 되셨대요. 예. 자살하는 게 영을 인도하고 관리하는 하늘의 직책인데 네. 그런 자리에 있던 영이 자리를 잃거나 버렸다 해도 허주신들 1천을 모은 것보다 힘이 더 강하대요. 원래는. 와, 예. 근데 그게 악기한테 몸이 반이나 뺏겼다?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셨대요. 저게 얼마나 예. 강하면 저렇게 반이나 뺏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그 당시에는 너무 한이 맺혀가지고 서로 코드가 맞아가지고 이제 저를 잘못되게 하려고 그렇게는 할 수도 있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봤을 때는 먹혀 있으니까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셨대요. 그래서 잠시나마 그 악신이 기운 누리고 이제 잠든 것처럼 돼 있으니까 차사님한테 저게 도대체 어떤 존재냐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네. 근데 일절 대답을 안 해주셨대요. 차사님께서.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차사님도 그 자리에서 잠이 드신 것 마냥 눈을 감으시고 이제 계셨대요. 계속.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이제 스스로 풀어가실 수밖에 없으니까 네네. 제가 이제 말씀드린 악신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되는 에피소드의 장소도 가보시고 이리저리 알아보셨는데도 그 악신의 존재가 그곳에서 만들어진 건 확신이 드는데 어떤 사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런 게 도저히 감이 안 잡히셨대요. 그래서 결국 선생님께서는 저 정도의 강한 악신이랑 융화된 차사령은 몇십 년, 몇백 년 아니면 그 이상 상을 차려드려가지고 대접해가면서 어르고 달래고 스스로 천도하기를 기다리거나 네. 정말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는 만신님들 4-5명이 모여서 최소 보름 이상 굿을 해야지 천도를 할 수 있을까 말까 한데요. 오, 예. 근데 그분들 4-5명이 모여서 벌일 굿판의 비용과 이런 거를 선생님께서도 감당하지 못하실 뿐더러 그때 제가 여기서 선생님 근데 굿 비용이나 이런 거를 일부라도 저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실 수 있는데 왜 계속 안 하냐고 여쭤보니까 예. 다른 건 몰라도 이런 악신들 굿판 비용을 네가 내서 차리게 되면 네가 저 악신을 받아들이는 행위랑 똑같은 행위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 사비를 털어가면서도 하는 거고 나도 이게 내 마지막 숙제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그런 만신분들 4-5분이 보름 이상 시간 맞추기가 신이 도와도 불가능한 일이래요. 그런 게. 그것도 그렇고 만신 자체 네. 5명이 모인다는 거? 그거 어떻게 네. 찾을 건데요? 만신을.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평소 예전에 하셨을 때. 아시는 분이 있다고요? 네. 근데 그런 분들 자체가 나라 사람들이 찾는 사람들이고 그러시다 보니까 예. 애초에 그냥 불가능한 일이래요. 그래서 혼자서 최대한 악신 기운 눌리시고 이제 차사님 기운을 이제 살살살 살려드리면서 이제 차사님이 스스로 악신이랑 함께 천도하기를 기다리셨대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봉인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선생님도 봉인하는 거는 쉽지. 근데 혹여나 니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 봉인 깨가지고 니랑 똑같은 일 당하면 어떡할 거냐고. 그리고 저거는 만약에 혹시나 봉인 깨지면 선생님 우선이나 제 우선한테 가고 해보자 할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든 전도를 해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 혼자서 계속 고군분투하고 계셨던 거죠. 근데 이 악신이 힘이 많이 누그러져 있다 해도 이 악신 자체 힘이 너무 강했대요. 네. 그래서 선생님 댁 마을로 좀 센 악기들이 계속 모였대요. 그래서 마을 분들 가축이나 애완동물들이 하루아침에 죽어나가든지 농작물이 막 정말 그냥 또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폭삭 망하든지 뭐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앓는 사람들도 생기고 네. 그렇게 되면서도 이제 악신은 자고는 있는 것 같은데 기운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대요. 네. 그리고 선생님도 무업을 접으신 상황에서 힘도 얼마 안 남으셨고 큰 두 존재의 기운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겁다 보니까 몸도 급속도로 안 좋아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결국은 그 악신이 완전히 깨어나기 전에 이제 차사님이랑 악신이랑 따로 분리시켜가지고 차사님은 이제 별도로 천도시켜드리고 악신은 이제 다른 큰 어르신 한 분 모셔가지고 먼 곳에 가서 봉인시켜야겠다고 그렇게 작년 중순부터 마음을 잡으셨대요. 그렇게 몇 달을 조금씩 분리시키기 시작하셨는데 이 악신의 힘이 점점 커져갔대요. 예. 그래서 이거를 눌려가면서 이 두 차사랑 악신이랑 떼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힘이 엄청나게 드셨고 시간도 만만치 않게 드셨대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한 작년 말쯤 한 80%쯤 떼어졌을 때 어느 날 밤에 선생님 꿈에 일전에 모셨던 신령님께서 나오셔갖고 정말 크게 호통을 치셨대요. 어리석인 거사 더욱 깊게 봐라. 더욱 깊게 봐야 된다.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 빨리 깨달아라.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 이라고는 딱 잠이 깨셨대요. 예. 선생님께서는 도저히 그 말이 이해가 안 되셨대요. 놓치는 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하던 작업도 잠시 미루고 그 존재 둘을 계속 살펴가지고 또 이제 드는 생각이라고는 둘이 아니니까 이 둘 말고 또 뭔가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 당시에 저도 보시면서 계속 이것저것 다시 살펴보시고 막 이렇게 하셨대요. 그래도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뭐가 둘이 아닌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셨대요. 네. 이제 그런 의무만 가진 채 악신의 힘이 점점 세지니까 또 일어날 거 마냥 지체를 할 수 없어가지고 더 이상 답을 이제 풀어가려고 하면서도 계속 이제 뜯어내고 계셨대요. 두 영을. 결국은 뭐 그 답을 찾을 수 찝찝함을 남긴 채 시간이 흘러가지고 올해 설날 전날에 네. 이제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다른 큰 어르신 한 분도 모시고 이제 그 악신 기운은 두 분이 같이 눌리시면서 선생님께서는 분리를 하시고 그 다른 어르신은 그 분리된과 동시에 단지 같은 데다가 1차적으로 그 악신을 봉인시키려고 하셨대요. 예. 그렇게 분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갑자기 눈 감고 있던 차사님 양눈에서 검은 눈물이 막 흐르더래요. 그러면서 몸은 안 된다라는 식으로 막 흔들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악신 역시도 눈을 감은 채 새빨간 피눈물을 흘리면서 역시나 안 된다는 식으로 몸을 막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대. 기운을 미친 듯이 내뿜으면서. 예. 선생님이랑 그 다른 어르신은 저게 마지막이라서 발악을 하는 거고 이제 차사님은 이제 됐다고 싶어가지고 좀 뭔가 좀 한이 풀려서 저러는 거겠거니 생각을 하셔갖고 정말 죽을 힘 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몇 분이지만 그분들한테는 거의 한 1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작업을 하신 게.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형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그 두 령이 손가락 끝마디만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이셨대요. 이제 저한테 간단하게 아마 설명해 주신다고 그렇게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그래갖고 이제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순간 딱 그 두 겹쳐 있는 그 손마디에 희미하게 시커먼 작은 구체가 갑자기 생기더래요. 그러면서 얘가 점점 진해지면서 엄청나게 강한 기운을 뿜었대요, 얘가. 그 선생님이 직감적으로 이거 잘못됐다. 네.
내 아무리 무업을 접었다지만 저 존재를 느끼지 못했단 말인가 이러면서 아주 잘못했다.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싶어갖고 막 몸이 미친 듯이 떨렸대요. 예. 선생님께서 신 받은 이후로는 영가한테 공포를 처음 느껴보셨대요. 정말 예. 몇십 년 동안. 저게 저 둘 사이에서 정말 교묘하게 꽁꽁 숨어가지고 저 구렁이 악신한테 지 힘을 조금씩 놓고 빠져나갈 틈을 노리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드시면서 어떻게든 빨리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강구를 해야 되잖아요. 예. 데뷔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구체가 점점 커지더니 여자아이 웃음소리를 내기 시작했대요. 와, 예. 키키키키 뭐 그 웃음소리는 뭐 선생님께서 그냥 정말 국어책 읽어주듯이 이렇게 설명하셔갖고 제가 뭐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러면서 막 웃다가 갑자기 말을 했대요. 근데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기절할 뻔했거든요. 왜요? 돌빈이 앞에 이 선생님이 마지막 작업한 날이 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방금 설날 전날.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시참 때 그 여자의 연가 언제 봤다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아, 설날 전날. 똑같네? 도착해서 오토바이를 세우는데 그 펜션 마당에 이 단발도 아니고 그러니까 단발이랑 장발 사이에 머리 길이 좀 칙지도 않았는지 머리가 되게 떡이져 있는데 거의 파마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이렇게 떡이져 있고 위에는 무릎까지 오는 분홍색 패딩을 입고요. 오, 뭐야. 그리고 엄청 낡은 분홍색 구두를 신은 여자애가 왔다 이러면서 막 방방방방 뛰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여자 연가가 했다는 말 때문에 확신이 들었어요. 예. 왔다 아, 저 진짜 몸에 진이 빠지면서 기절할 것 같더라고요. 그 배달할 때 그리고 그 선생님이- 그구나,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입은 옷이 저랑 입은 옷은 달랐지만 색깔 때문에 더 확신이 됐죠. 예. 분홍색 한복을 입고 있었대요. 분홍색 꽃신이라. 예. 그러면서 완벽하게 형상이 만들어지면서 한 손은 차사님 목을 쥐고 있고 한 손은 악신 목을 쥐고 있었대요. 예. 그리고는 그 선생님이랑 어르신한테 고마워 하시고는 차사님 쥐고 있던 손을 놓고 악신에게 쏙 빨려 들어가면서 선생님이 피 타고 기절하셨대요. 그렇게 두 달 동안 혼수 상태에 빠지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두 번째 시참 이야기하셨을 때 계속 연락이 안 된다고 예. 선생님이 혼수 상태에 빠져 계셨던 거였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정신이 들었던 곳이 바다같이 이제 드넓은 강이었대요. 예. 그 강의 작은 나룻배 위였대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자신이 모셨던 신령님이랑 그 차사님 그리고 모르는 할아버지 한 분이 타고 계셨대요. 예. 선생님께서는 내가 살 맞아서 끝났구나. 여기가 삼도천이구나 생각하시고 힘든 몸 이끄시고 신령님께 인사 올렸대요. 이 우매한 제자가 신령님 뜻 헤아리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큰 절을 올리니까 신령님께서 끝난 게 아니다. 저 두 분 이야기 들어라. 이렇게 하셨대요. 선생님께서는 네? 하시고 여기가 삼도천 아닙니까? 저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신령님께서 아니다. 저 이야기 듣고 빨리 그냥 다시 떠날 채비 준비해라. 이렇게 하시고는 차사님한테 저 아이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대. 예. 그러니까 옆에 계신 노부께서 자기 이야기를 먼저 들어달라 했대요. 노부께서 하신 말씀은 자신은 고씨 집안의 조상이래요. 그리고 자신 집안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긴 시간 전부터 학연인 집안이 있었고 결국은 그 고씨 집안이 상대 집안을 완전 씨를 말라버렸대요. 그냥 악행을 저질렀대요. 예. 그로 인해서 저주받았는지 집안이 풍비박산나기 시작하고 뭐 어찌저찌 이어가던 핏줄마저 끊기는 것이 자기들이 아무리 힘을 써도 그게 막을 수가 없었대요. 근데 당시로는 선생님께서 저와 저희 집사람 그리고 어머니랑 아버지 모든 성실을 알고 있고 사주팔자도 알고 있었는데 제 가족에는 고씨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씨 집안이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네. 근데 갑자기 말을 자르면서 차사님께서 말씀을 꺼내기 시작하셨대요. 이게 좀 눈물이 나려는데. 아이고. 예.
사실은 차 사기 이전에 저의 외조모, 외할머니죠. 네. 먼 조상이셨대요. 그리고 저 집안의 악기가 많은 조상님이 지켜주시는 저희 외할머니한테는 어떻게 해코지를 못하고 저희 어머니한테 화살을 돌렸고 그때가 저를 가졌을 당시고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셨고 제가 첫 번째 사연 때 좀 많이 뭐라 해야 되지 좀 많이 좀 유하게 말을 드렸지만 사실상 어머니가 손목에 상처가 아직 엄청 많으시고 아이고, 예. 어머니도 혼수 상태에 빠지셨대요. 제가 있는 상황에서도. 그런 어머니를 살리려고 하셨대요. 그리고 그 악기가 이제 그 근처에 있었고 어머니를 타겟으로 하니까. 근데 그때 저한테 붙어 있던 조상님이 이를 만나게 되고 그 조상님한테 힘을 빌려가지고 자사는 그 악신을 흡수해버린 거죠. 네. 선생님께서 들었던 말씀으로는 자기도 어떻게 찢어놓을 수가 없었대요. 너무 강해서.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뭐 몇십 년이 아니고 몇백 년이래요. 그 원한이. 그래가지고 제 조상님 힘까지 빌려가지고 자기가 흡수해가지고 눌리고 있었던 거죠. 둘이서. 조상님 힘 빌려서 눌려야 되니까 저한테 달라붙어 있던 거고. 예. 그런데도 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한 번씩 튀어나가려고 할 때마다 저한테 이상한 일이 발생하고 제 주위에 이상한 일이 발생했던 거였죠. 네네. 그러면서도 들었던 게 이제 선생님도 알고 계셨던 이 악신이 어떻게 힘을 키워왔는지부터 해가지고 선생님께서 너무 어이가 없었던 상황에서도 또 물어보셨대요. 호시 집안이랑 돌비랑 뭔 관계냐고 도대체. 네네. 근데 신령님께서 시간 됐다고 이제 가야 된다고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신령님한테도 또 물어봤대요. 너무 답답해서 무슨 관계냐고 도대체 말을 해달라고. 그럼 다 떠나서 그 집안 원한만 풀어주면 되겠냐고 물어보니까 신령님께서 이제는 그렇게 안 된다. 저거는 더 이상 그런 잡스러운 한 따위에 개의치 않고 오로지 악행만 저지를 거죠. 근데 잘 해결해봐라 방법은 있다 하시고는 차사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꺼내시는데 아마 그것이 돌비한테 가 있을 거고 돌비 조상님께서도 없는 힘 쥐어짜면서도 맡고 있을 거라고. 돌비가 백묵님 얘기하시는 거죠? 예. 어쨌든 근데 차사님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진짜 마지막으로 힘 한번 짜내갖고 네. 제 조상님이랑 힘 합쳐갖고 그거 힘 최대한 빼놓을 테니까 그 사이에 보살님께서 기력 회복하시고 우리 불쌍한 돌비 좀 꼭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예. 근데 선생님이 그 순간 또 딱 생각 드신 게 그렇게 되시면 두 분 다 소멸되지 않습니까? 하시니 생판 모르는 분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우리 소멸되는 게 뭐가 무섭겠냐고. 그러니 꼭 그냥 끝까지 좀 지켜주십시오 이라고 있는데 신령님께서 됐다 가라 이라고 하시고 눈을 딱 뜨셨대. 그래서 그 정신 얻는 와중에 막 산소호흡기도 끼고 계셨대요. 눈 떴을 때. 네네. 그래서 저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일단 한 달 동안 정말 조심해라고. 저는 그냥 그 말만 하고 끊으셨거든요. 예. 이거는 제가 돌빈한테 카톡 이전에 이 여자 연가 아이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사연 제보하려고 했을 때도 선생님께서 조심해라 이렇게 한 것도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선생님께서 기운을 조금 차리시고 급한 일이다 보니까 기다릴 수가 없으셨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저번 주에 가서 이야기를 들렸던 거고 이제 저한테 고시 집안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였죠. 저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선생님한테 말씀을 안 드렸던 거였는데 사실 저희 어머니가 강씨고 외삼촌이 고시세요. 아. 어떤 건지 감이 오시죠? 옛날에는 네네. 좀 먹기 살기 힘들면 대 끊겨가는 집안들 씨바지 해가지고 대 이어주고 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 최근에 누렁이 사건까지 들어가시고는 이제 모든 게 다 맞춰지시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구나. 그냥 우연이 아니었네요. 그 당시 상황 자체가. 그래서 알겠다 하시면서 날짜를 딱 집어주시더라고요. 예. 5월 25일까지 정말 모든 것을 의심하래요. 사람조차도 의심하고 모든 것도 의심하고 정말 모든 것을 의심해라 했는데 제가 이 말을 안 들었으면 제가 오늘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그 전에 처음 이 연가를 다시 봤을 때가 예. 배달을 갔는데
차 위로 머리가 하나가 이렇게 동동동 떠다니는 거예요. 예. 저는 그게 귀신인지 알았거든요. 그냥 일반 귀신인지 알았는데 동동 떠가다가 애가 한 바퀴 머리가 돌더니 그 여자의 얼굴이었던 거예요. 아, 예. 처음 다시 봤을 때. 그러고 있다가 근데 얘는 낮에 이런 거 상관 안 해요. 지금 낮에 되면 귀신 안 나온다 하는데 네. 진짜 아니. 뭐 이거는 그런 건 시간 안 따져요. 그냥 낮에 지나가다가 차 밑에 뭐가 있길래 고양이인 줄 알고 딱 봤더만 이제는 막 뱀꼬리 이렇게 해가지고 네. 씩 보고는 또 막 도망가고 그래요. 근데 얘가 막 갈기갈기 찝혀 있어요. 몸이. 예. 근데 그게 그냥 생각이 드는 게 그 누렁이가 아무래도 그 조상님이랑 차사님이 그 마지막에 그렇게 힘 합쳐가지고 그렇게 해주신 게 아닌가. 어쨌든 오늘 어떤 일이 있으냐면 배달을 하게 되면 예. 보통 집안에서 손만 이렇게 내밀고 카드나 이렇게 내미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도 그러니 누가 손만 내밀어갖고 음식 받으시고 카드 해가지고 제가 결제라고 드리는데 손바닥이 보이려면 오른손으로 내주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 카드 결제라고 드렸는데 받으셨거든요. 근데 그 손이 싹 도는데 손바닥이 뱀비늘인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화가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예. 그 전까지야 이 차사라는 존재가 어쨌든 뭐 내 때문에 이렇게 자리를 잃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한이 맺힐 수도 있다. 그래. 그래서 뭐 알게 모르게 저도 용서해가면서 살아왔는데 어찌 보면 정말 저랑 아무런 인연이 없는 존재인데 예. 여태껏 저한테 이렇게 해왔던 거고 그리고 제가 선생님한테 물어봤었거든요. 저것 때문에 내 친구들, 내 가족들 저래 된 거냐고. 근데 선생님이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맞나 보네요. 제가 첫 사연 때는 친구랑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친구 죽고 한 달 있다가 강아지 2마리 죽고 한 달 있다가 할머니 돌아가시고 반년 있다가 고모 또 한 2, 3개월 있다가 사촌 형님 2 이렇게 줄쳐서 나왔었거든요. 와. 근데 그냥 정말 아무 이유 없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안 좋은 말로 하면 객사였어요. 전부 다. 그냥 급살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시참에서 말씀드렸을 때는 3번 만났댔는데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그 존재를 마주쳤을 때고 예. 제가 이 존재의 소리나 기운을 느낀 적은 상당히 많았어요. 어쨌든 그 모든 일이 차사님이 아니고 오히려 차사님은 저를 지켜주고 계셨던 조상님이셨던 거고 예. 정말 아무런 인연 없는 막 욕이 날 것 같은데 이 못된 것 때문에 이런 일을 겪어오면서 살아야 했다는 생각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네. 지금도 그렇고. 그래도 저는 지금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가지고 살아오면서도 나쁜 생각 전혀 한 번 안 하고 진짜 이 악물고 버티고 살아온 게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네. 저는 진짜 그 존재 찢어 갈게 없애는 거를 꼭 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근데 이게 네. 지금 이런 큰 일이잖아요, 이거 지금.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겠지만 그 존재에 대한 분노보다는 그 존재를 용서하면 오히려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이게 들은 게 사실상 저번 주 수요일에 선생님께서 급하게 부르셔가지고 갔다가 예. 제가 일 때문에 돌아와가지고 토요일날 저녁에 가서 일을 이렇게 듣고 왔던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루 정도밖에 안 된 거잖아요. 하루 이틀. 이 지금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요. 진짜 지금. 그렇지. 예. 그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그 분께서는 이 얘기를 해도 된다고는 하셨나요? 이게 제가 지금 노트북에 이렇게 기록해 본 거 보면 그 어떻게 비방을 하셨고 이런 거는 나와 있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는 말만 안 하면 된대요. 그래서 그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 안 해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를 제가 알고 있고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얘가 그걸 읽을 수 있고 대응을 할 수가 있대요. 네네. 아니면 제가 그냥 아예 그 선생님 댁에서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걔가 접근을 못하고 그리고 일단은 5월달은 큰 분이 오셔서 잔치를 벌이는 달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일은 없을 거라고 하셨거든요. 네네. 그 사이에 선생님이 이제 빨리 기력 찾으셔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원래 오늘 이렇게 시참을 해서 원래 이야기 드리려고 했던 그 사연의 존재 때문에 좀 막 일이 커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니구나. 정말 그게 아니고 정말 저도 생뚱맞게 그냥 길 가다가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뒤통수 맞은 기분이니까 지금 보통 도대체 그게 왜? 그게 왜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전 정말. 근데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루 이틀 뭐 한 달 뭐 몇 년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몇백 년 전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제 생각에도 그래요. 뭐 네네. 정확히 날짜, 그러니까 기간도 안 잡아주시고 선생님께서도 들으셨던 말이 딱 그 말 하셨대. 그냥 시간을 셀 수도 없을 만큼 전부터라고. 고씨 집안 뭐 그런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예. 그냥 계속 그냥 그 안 좋았던 게 내려오고 그냥 이렇게 후손들한테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아휴. 뭐 어째 뭐 먹고 살라고 그 씨바시 하나 해줬던 그 하나 때문에 타겟이 제가 됐다.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너무 화가 나요. 솔직하게. 이게 악귀가 된다는 거 그 자체가 처음에는 그냥 원한 덩어리로 시작을 했겠지만 그냥 옥가상 얘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그냥 원한이었다가 나중에는 그 원한도 사라지고 그냥 그것만 남는다는 것 자체가 공통점이거든요. 이런 게. 그래서 제가 원래라면 봉다리님 사연을 거의 한 편당 한 3-4번은 기본으로 들었어요. 네네. 비슷한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토요일날 갔다 와가지고 어제 일요일부터 해가지고 오늘까지도 계속 돌아가면서 듣고 있어요. 해결 방법이 있을까? 예. 어떻게, 그러니까 똑같이는 안 하겠지만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하면 될까? 하면서 그것만 계속 듣고 있었어요. 정말. 근데 이게 좀 다른 점이 옥가상 얘기는 이제 아버님 세대 때 얘기지만 이거는 그 훨씬 전부터의 얘기니까 오래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좀 답답한 부분이 뭐 자리를 버리셨다고는 했지만 예. 그 차사라는 존재랑 조상님이 힘을 합쳐도 한 존재를 못 맡고 계셨는데 제가 했던 안일한 행동 어찌 보면 그것도 제 잘못이 아니에요. 이거야 뭐 다음에 기회를 주신다면 또 풀어볼 건데 어쨌든 지금 좀 정신이 좀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좀 화가 막 치밀어 올랐다가 여태껏 제 주위에서 가셨던 분들이 다 내 탓이었다라는 생각도 너무 강하게 들고 이러니까 정말 그게 내 탓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되니까 지금은 좀 솔직히 감정 컨트롤이 많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도 정말 차분하게 그래도 이야기를 너무나 잘 전달을 해주셨고 어쨌든 이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기록으로 남길 목적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거니까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백무님, 예.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저는 잘 몰라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잘 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자녀분도 계시잖아요. 그잖아요. 맞습니다. 더 근데 힘내셔야죠. 예. 한 가지 좀 좋은 이야기를 들었던 게 제가 아무래도 아기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럼요. 예. 그 물어봤어요. 아기한테 가지 않겠냐고. 근데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마 아기는 죽어도 못 건들 거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나마. 선생님께서 느끼시기엔 아마 큰 분이 지금 계신다라고 아기 근처에 네네. 그게 느껴지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온전히 손을 댄 자기랑 선생님 자신이랑 제 두 문제라고. 그래서 어쨌든 방법을 최대한 생각해서 5월 25일까지만 저조차도 의심을 하죠. 모든 걸 의심하고 아무것도 믿음 가지지 말고 그냥 모든 걸 조심하고 있으래.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 봅니다. 저는. 부디 모든 일이 잘 해결이 되시길 또 바라봅니다. 진짜로. 예. 이렇게라도 말을 해서 좀 풀어야 됐을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정말 정말 지금도 이렇게 웃으면서 말을 하지만 막 진짜 손이 막 부들부들 떨 정도로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어디 가서 얘기합니까? 친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그나마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기운이 갔으면 좋겠어요. 네, 힘내시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백묵님. 예. 네. 아, 반전에 반전, 또 반전이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심각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심각했고, 그 기간이 너무나 오래되었고, 그리고 어떤 원한을 잊을 정도의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다면, 그 귀신 자체가, 이게 좀 심각한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백무님께 또 응원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